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jQuery 메서드를 공부했었죠. 그렇죠. 메서드. jQuery를 가지고 코딩했을 때 다룰 수 있는 기능들 맞습니까? 어떤 그런 동작들의 종류들, 그걸 우리는 메서드라 불러요. 그래서 돔트리 관련한 메서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서 직접 코딩할 수 있는 메서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소개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서드를 소개한 다음에 영희공 카페였습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었죠. 메뉴판 주문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던 걸로 기억나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메서드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해가 되었을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jQuery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는 말은 다른 언어에서도 이미 많이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특히 객체지향 코딩 하는 데서는 당연히 이벤트라는 말이 늘 나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이 이벤트죠. 내가 마우스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내가 메뉴를 바꾸면 이 동작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우스를 누르면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마우스를 누르는 것이 이벤트인 겁니다. 내가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에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할 때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가 돼요. 이런 것들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jQuery를 이용해서도 이런 이벤트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다양하게 잡아줄 수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코드들은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것이 이번 영상에서의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용어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책은 물론 펼쳐놓고 보면서 필요하면 메모하면서 이 영상 강의를 들어주어야지 실제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벤트가 뭔데? 여기도 다시 한번 써놨죠. 그죠? 사용자의 동작에 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 해야 되는 동작이 바로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눌렀다? 그럼 그게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창을 열었다? 그럼 그게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다? 또는 마우스를 굴렸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화면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타이밍에 사용자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행위, 동작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를 것이고요. 이 이벤트를 그죠?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해지는 형식은 함수 형태로 표현될 것이고 이런 함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코드를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코드죠. 이미 잘 아는 코드입니다. 그죠? document.ready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면은 다음 일들이 진행되세요 라고 할 때 화면에 올라오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ready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이벤트 핸들러예요.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뒤에다가 클릭이라고 쓰는 거 한번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바로 이게 이벤트 핸들러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동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은 그 동작을 이런 함수 형태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를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벤트 핸들러들을 다룰 수 있느냐가 원하는 타이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다음 봐야 될 것들은 이벤트 핸들러의 코딩 방법들 아마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나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하거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 연결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간접 연결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코딩할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는 바인드라는 코드를 써서 이벤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그냥 이벤트를 바로 직접 표현했어요. 그래서 직접 표현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인드라는 말은 우리 영어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묶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선택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이벤트를 묶어서 표현해 줄게 라는 의미에서 바인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해도 되고, 밑에처럼 아니야, 어떤 선택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런 이벤트를 쓸 거야 라고 바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미 묵시적으로 지난 영상 전부터 jQuery에서 이런 코드 많이 코딩했더랬습니다. 즉 직접 연결 방식으로 이벤트 표현하는 걸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어떤 개발자들은,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 위의 표현 방식보다, 조금 화면 정리할까요? 이 위의 표현 방식보다 이 밑에 표현 방식인 바인드를 써서 코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자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로 해야 돼?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조금 구조화된 코딩을 자꾸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이 선택자에 대해서는 이 이벤트를 연결할 겁니다 해가지고 바인드를 쓰고 이 안에다가 이벤트 코딩을 하는 이런 아래쪽 방식이 조금 더 권장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먼저 코딩했던 사람들은 아래쪽 방식보다는 이 위의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최선이냐는 방법보다는 누가 더 익숙하냐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예제가 하나 나와요. 그쵸? 요거 아닙니까? 클릭과 바인드 클릭이잖아요. 요게 아까 말했던 먼저 첫 번째 방식이 직접 방식이라는 것이고, 요게 두 번째 바인드를 써서 명시적으로 이벤트를 연결해 준다 해서 간접 방식인 거예요. 어느 걸 할래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직접으로 할 거냐, 간접으로 할 건지는 알아서 해도 됩니다. 여기에 이벤트를 연결하는 거라면, 얘가 클릭될 때 이런 일 해줘라고 연결하는 거라면, 그 반대, 연결된 이벤트를 해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뒤에 뭐만 붙이면 돼요? 예, unbind만 붙이면 돼요. 그럼 그 전에 이 선택자에 연결되어 있던 이벤트를 이제는 unbind, 해제할게요 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해제하는 코드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타이밍을 잡아주는 코드가 중요하지, 어떤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코드는 안 움직이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제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있다 정도에서 아셔도 되겠죠.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은 378페이지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378페이지부터.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벤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메소드들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좀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나오는 이 표가 378페이지의 첫 번째 표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갈로 안에 얘네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선택자가 이 안에 쓰여질 거란 뜻입니다. 어떤 선택자가 쓰여지고 뒤쪽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는 뜻이에요. 방금 했잖아요. 바인드는 이벤트를 연결하는 것이고 unbind는 이벤트를 해제하는 거라고 이미 소개했었어요. 요 바인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on. unbind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 off라고요. 알아두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ne이 있고 트리거가 있어요. one은 이벤트의 연결을 딱 한 번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매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클릭 한 번 했으면 움직이도록 하고 싶으면 one 써주면 돼요. 일회용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트리거는요, 우리 총 방아쇠 당기는 걸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아쇠를 빵 당기면 총알이 팍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 책에 요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밑에다가 요렇게 좀 메모를 해줄래요? 트리거는 이벤트를 강제로 발생시키도록 하는 메소드입니다. 내가 마우스를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가지고 있다가 눌러야 돼요. 그게 클릭이에요. 맞죠? 그게 클릭인데 사용자가 마우스를 눌렀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마우스를 누르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게 트리거의 코드예요. 나중에 우리가 써먹게 될 겁니다. 사용자가 창을 닫아야 돼요. 창 끄트머리에 이런 X기호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창 딱 닫히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창을 닫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강제로 창을 닫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써야 되는 코드가 트리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제로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자가 따로 안 해도 프로그램으로 강제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뭐지? 트리거 쓰면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메서드 또 나오죠. 아래쪽에 나오는 그 예제 메서드다, 그죠? 뭐라고요? 마우스, 폼, 키보드, 문서에 대해서 이런 이벤트 메서드들이 존재한다. 아는 거죠? 클릭, 마우스 누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우스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 위에다가 마우스를 또르르 굴려가지고 마우스를 이런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살포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마우스 살포시 뺄 수도 있죠. 마우스를 굴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허브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마 HTML에서도 CSS 공부할 때 허브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죠? 마우스를 움직여서 특정 대상 위에 올려놓는 효과를 우리가 허브라고 합니다. 그죠? 들어오는 것을. 나가는 것은 그죠? 그 반대겠죠. 그 다음에 포커스는 알죠? 포커스는 커서 갖다 놓는 것이 포커스죠. 입력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게 포커스예요. 마우스를 바깥쪽에서 클릭하면 여기서 커서가 여기 커서가 사라지고 여기에서 딴 데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여기 있던 커서가 사라지는 것이 블러예요. 그죠? 마우스가 들어오는 것이 포커스이고 커서를 잃는 것이 블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커서가 오면 어떤 일이 나더라 하고 싶다. 그럼 이 포커스 메소드 써주면 되고요.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 어떤 일이 나더라 하고 싶으면 블러 메소드 써주면 됩니다. 값이 바뀌었어요. 그죠? 값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더라 하고 싶어요. 그게 체인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블락킹 하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화면 좀 지울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고 쭉 당기면 이 글자만 우리가 블락킹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면 묶음으로 선택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쭉 당기면은 글자가 블락킹 되잖아요. 그 블락킹 하는 것을 우리가 셀렉트라 그래요. 선택하는 것을, 일부를. 아시겠죠? 그렇게 일부가 선택되어지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더라고 싶다면 셀렉트 써주면 됩니다. 요것들은 말 그대로 입력 양식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폼과 관련되어지는 이벤트 메서드라고 불러요. 폼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키보드를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키 다운입니다. 키 다운, 키를 뭐 했을 때? 눌렀을 때. 맞죠? 요거는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많은데 사실은 요 키 다운에는요, 옆에 좀 메모해 주실래요? 두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키 다운 말고, 펜으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키 프레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키 업이라고 있어요. 전부 소문자입니다. 얘네들도 좀 메모해 놓으실래요? 키 프레스는 뭔데? 키 프레스는 다운하고 업하고 합쳐 놓은 거예요. 키 다운 더하기 키 업입니다. 키 다운 더하기 키 업이에요. 마우스를 누르는 게 다운이잖아요. 손가락을 누르면 키보드가 손가락을 누르면 키보드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운이에요. 다시 손을 띄면은 키보드가 위로 턱 다시 올라오죠. 그게 키 업이에요. 그래서 다운하고 업은 반대의 행위입니다. 키보드를 딱 손으로 탁 누르는 게 눌러서 안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다운이고요. 다시 손을 띄면은 키가 다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올라오는 게 키업이고, 요 두 개의 행위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눌렀다 띄다. 이걸 우리가 키 프레스라 불러요. 부르는데, 내가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일어나더라고 싶다. 그럼 키 다운 써주면 돼요. 손으로 띄을 때 일어나더라고 싶다. 키 업 써주면 돼요. 이거든 저거든 키에 손만 대면 움직이더라고 싶다. 그러면 키 프레스 써주면 돼요. 근데 이게 키 프레스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 맞는데, 문제는요, 얘는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한글을 지원하는 HTML 서비스를 만들 때는 키 프레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좀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그쵸? 좀 이따 우리 책이 예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 이거는 했죠. 이제 document 좀 ready. 우리 했는 거니까 따로 설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소개했던 것들을 한번 다루는 예제가 나올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해를 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지금 요 예제 먼저 봤잖아요. 첫 번째 요 예제 봤죠? 그 다음에, 이 예제 봤다, 그죠? 이 예제 봤고, 두 개의 그 표를 봤는데요. 요게요, 전에 여러분들 설명했던 것처럼 책에 언제 인쇄됐느냐에 따라 판에 따라가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 슬라이드는 가장 최근 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구성했어요. 했고, 어떤 책은 요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고 이제 정리가 다시 좀 됐기 때문에, 최근 jQuery 코드는 이제 요것들만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혹시 옛날 책을 보는 친구들 중에 지금 제가 만든 이 슬라이드 이거하고 좀 다른 친구들은요, 요 슬라이드를 화면 정지시켜 놔놓고, 아시겠죠? 정지시켜 두고 책을 다시 요거에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하세요.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누구였죠? 한번 볼까요? 요거였어요. 그렇죠. 요거.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장식 정지시켜 놓고 다시 책 정리하고요. 나머지도 수정 다른 게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도 달라요. 요 예제도. 다르더라고요. 달라가지고, 다르다기보다는 전에 예제가 잘못된 코드가 있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를 했고, 그걸 이번 책에서는 수정을 했던데, 제가 여러분들 이 코드 받아보는 GitHub 있죠? 네, GitHub에도 이 코드 바꿔서 제가 다시 올려놨어요. 수정된 걸로 올려놨으니까 혹시 이 영상 보기 이전에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했던 사람들은 요 예제만 아시겠죠? 다시 다운받으면 됩니다. 받으면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걸로 될 거예요. 요 예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봅시다. 파일 네임이 뭐냐 하면은 얘입니다. jQevent.html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예요? 379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379페이지에 있는 예제. 요거 보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어볼게요. jQevent.html. 자, 열었습니다. 우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Ctrl Shift B. 예, 실행됩니다. 예, 그렇죠. 오른쪽이 실행됐는데 제가 한번 우선 동작을 한번 확인시켜 볼게요. 마우스를 입력 상자에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이벤트를 걸어놨어요. 좀 더 코드 분석해 봅시다. 그 다음 밑에 여기 박스 하나 나오죠. 초록색 상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글자 커지죠. 커지면서 밑에 이미지 사라지죠. 다시 또 클릭해 볼게요. 또 박스 커지죠. 밑에 이미지 다시 등장하죠. 또 클릭해 볼게요. 클릭. 또 커지면서 밑에 이미지 사라지죠. 한 번 더 클릭. 또 커지면서 이미지 등장하죠. 누를 때마다 상자는 커지고 밑에 이미지는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하죠. 지금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이 화면에 맞도록 코드에다가 걸어둔 것입니다. 그것만 분석하면 되겠네요.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제가 화면을 조금 줄일까요? 같이 볼 수 있도록. 네, 자, 우선 크게 보고 또 줄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바디 영역에다가 input type equal text 해서 이 입력 상자 만들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 뒤에다가 div 태그 뒀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요 상자예요. 그럼 이 상자 왜 이렇게 크죠? 좀 이따 위에 CSS 보면은 디자인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글 이벤트 글자 뒤에 요 이미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상자, 이 div 태그에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상자가 모양만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 모양을 잡아둔 것이 제가 위로 좀 올려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찾았습니까? 네, div 태그의 디자인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 길이 20픽셀, 세로 길이 20픽셀로, 가로 길이 20, 세로 길이 20픽셀 정도의 초록색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랬는데, 자, 코드 돌려볼게요. 좀 글자 조금 줄일게요. 자, 조금만 더 줄일게요. 자,
줄였습니다. 자, 요 위에 jQuery 코드, 요 위에 거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늘 했던 코드 스타일이니까 우리는 요 코드만 핵심적으로 볼게요. 인풋을 포커스 화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풋 태그 얘죠. 인풋 태그 얘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여기에 포커스 하면은 블러 화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방금 소개했던 이벤트 메소드잖아요. 포커스는 여기에 커서가 딱 오는 게 깜빡깜빡거리고 오는 게 포커스예요. 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도록 이 안에 딱 커서가 오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전에 오렌지로 바뀌었죠. 반대로 블러 하면은 컷을 여기다가 싹 빼면은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금처럼 화이트로 바뀌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됐고.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div 태그에 바인드를 걸어요. 이벤트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간접 방식이죠. 위에 두 개는 지금 직접 이벤트를 표현하는 직접 방식이고요. 여기는 바인드를 써서 이벤트를 한 표현해 봤어요. 어찌됐든 간에 div를 뭐 하라고요? 클릭하면. div가 누구예요? 아까 만들었던 요 상자잖아요. 맞죠? 클릭하면은 현재 이 div 자기 자신, this 맞죠? 그놈의 width 값과 height 값을 원래의 width 값과 height 값에다가 1.5배씩 곱하래요.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잖아요. 맞죠? 코드 해석은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봅시다. 누구예요? 이 div를, 맞아요? 이 div죠? 이 div를 뭐 하면은, 클릭하면은, 이 div를 클릭하면은, 얘를 클릭할 때마다 img가 토글대라고 했어요. img가 누굽니까? 얘죠. 요 이미지. 얘잖아요. 요 이미지 맞죠? 얘를 토글 하는데 토글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우리 책 다음에 또 다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반대로 기능을 먹이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반대로 역할을 하라는 것이 토글이에요. 살아있으면 죽이고 죽여있으면 살아난 겁니다. 지금 떠 있죠. 클릭하면은 토글이 일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또 클릭해요. 그럼 또 토글 하래요. 죽어 있어요. 그러면 또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이 div를 클릭하면은, 이 div가 얘잖아요? 얘는 얘입니다. 클릭하면은, 맞죠? img는 토글이 돼요. 이 이미지는 보였으니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클릭해 볼게요. 이 박스 클릭 하니까 이번에는 죽어 있으니까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토글이에요. 이거 아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용자에게 우리 그 웹에서 이런 데 보면은 어딘가에 내용물이 보여지는 것이 싫으면은 버튼 누르면 사라지고요. 다시 버튼 누르면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숨기기, 보이기, 숨기기, 보이기 이런 기능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의 버튼을 가지고 그 대상치에다가 두 개의 기능을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것이 토글이에요. 뒤에 이 단위는 뭔지 아시겠죠? 아까 얘가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등장했잖아요. 그 시간이 4초 동안이었을 거예요. 그거 잡아준 것입니다. 그쵸? 뒤에 한번 설명은 나올 겁니다만은, 토글 이거 재밌는 기능이네. 많이 쓰겠다. 그렇게 한번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방금 소개했던 요 화면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쵸? 그게, 요 부분이 아마 방금 봤던 코드인데요. 요 코드가 옛날 책이 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죠? 지금 새로 나온 판은 이것을 수정을 이렇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책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죠? 요 화면 정지시켜 놨고 요 코드만 그 책에 있는 부분에서 수정하세요. 아시겠죠? 수정하면 될 거고요. 요 바뀐 요 수정된 코드로 파일 네임이 뭐죠? 지금 jq-event.html이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GitHub에 올려놨으니까 GitHub에 가서 그렇죠? GitHub에 가가지고 요 코드만 다시 다운받으십시오. 제 GitHub 사이트 주소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봐야 되죠? 요건 했고요. 그 다음 봅시다. jQuery 효과로 또 뭘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번엔 효과입니다. 효과. 이벤트가 아니고. 좀 전에 우리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등장했었잖아요. 그게 토글이에요. 그죠? 뒤에 뭐 썼어요? 4000이라는 숫자 썼던 거 기억나죠? 4초 동안.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초가 아니고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밀리세컨드 단위로 시간을 주세요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기능이 있다면 뒤에다가 함수문 형태로 이름이 없는 함수,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콜백 함수라고. 기억나죠? 이 콜백 함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죽이고 죽여있으면 살아라는 게 토글이었어요. 늘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 show예요.
반대로 늘 사라지도록 하라는 것이 뭐겠어요? hide입니다. 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toggle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밑에 표도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묶어서 보면 돼요. 슬라이드 업이에요. 그죠? 화면이 어떻게? 슬라이드 업. 화면이 위로 싹 사라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슬라이드 다운. 화면이 밑으로 싹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우리 아래 위로 올리는 카텐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것처럼. 토글은 뭐겠어요? 올라가 있으면 내리라는 뜻이고, 내려가 있으면 뭐 하라는 거겠어요? 올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그죠? 보였다, 안 보였다를 번갈아 가면서 마찬가지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비슷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효과로서. paid in, paid out이에요.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니까 paid 뭡니까? 토글이죠. paid in은 뭐예요? 서서히 등장하는 거죠. in, 등장하는 것이고, paid out은 서서히 나가는 것이죠.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입니다. 그죠? 화면에 서서히 보이도록 하는 거, fade in. 화면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거, fade out.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라, fade toggle일 거예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맞습니까?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이런 형식으로 쓰라고 돼 있네요. fade 6배, 1000분의 1초니까 0.6초겠죠. 0.6초 만에 나타나다는 이야기고, 정확하게 시간을 주기가 곤란하면 그냥 천천히 나타나 주세요 해가지고 뭐라 써도 된다? 예, 슬로우라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뒤에 단위를 줘서 써도 되고, 안 줘도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배웁시다. 이런 효과 중에서 서서히 등장하라, 서서히 사라져라, 서서히 올라가라, 서서히 내려가라, 방금 했던 거 말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효과들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직접 만들 때는 지금처럼 animate라는 이 메소드를 써서 이와 같은 형태로 코딩하면 돼요. 이와 같은 형태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 예제가 여기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예제 이건 무슨 뜻인지 바로 보이죠, 그죠? P라는 태그를 대상으로 animate 먹여줘, 움직이도록 해줘. 폰트 사이즈가 3em 정도의 크기가 되도록 움직여줘. 서서히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몇 초 동안? 2000이니까 2초겠죠. 요 폰트 사이즈 3em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이 코드의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퍼티 자리에 어떤 특성, 다른 말로 속성이라 부릅니까? 특성, 속성을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면 되고, 뒤에다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시간을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밑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속성으로 뭘 줬어요? height 25를 준 거예요. 이 프로퍼티로. 그죠? 그 높이가 25%로 줄어들도록 하라는 거겠죠. 어디에 대해서 div 태그가 쓰여지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건데, 그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일어나라. 천천히 이 말이겠죠. 마지막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 프로퍼티 효과를 뭘 쓴 거겠습니까? width 요거 쓴 거겠죠. div 태그 중에서 img 속성을 가진 놈만, 맞습니까? img 태그를 가지고 있는 놈만 애니메이션 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림의 폭이 0이니까 그림 안 보이도록 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림이 싹 접혀버릴 거야. 몇 초 동안, 1초 동안 서서히 접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좀 이따 예제 한번 보면서 익히도록 할게요. 쓰여지는 형식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예제를 보면 돼요. 요 예제 볼 것이고요. 요 예제 보면 되겠다. 그죠? 위에 것이 show hide에 대한 거, 밑에 것이 paid in, paid out, 이런 것에 대한 효과다. 그죠? JQ 이펙트 1번하고 JQ 이펙트 2번을 한번 열어서 코드 분석해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코드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어디 있습니까? 자, JQ 이펙트 1 얘죠. JQ 이펙트 2 두 개 다 열어놓을게요. 자, 이펙트 1 열렸고 이펙트 2 열렸습니다. 1부터 한번 볼게요. 뭐 하는 일인지. 컨트롤 시프트 B 실행시킬게요. 네, 이런 일을 합니다. 코드 잠깐 한번 기본 코드 볼까요? HTML 영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튼이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input type equal 텍스트 상자가 열려 있어요. 이때 세 개의 버튼이 ID 이름으로 hide, show, toggle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클릭하면은
맞습니까?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라 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해봅시다. hide 클릭 하니까 숨어. 다시 show 클릭 나타나요. 토글 클릭 서서히 사라졌죠. 다시 토글 클릭 서서히 등장하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토글은 죽었으면 살리고 살았으면 죽이는 게 토글이라고 그랬죠. 지금처럼. 코드 쉽죠? 이해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hide 버튼 id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인풋들 중에서 name 속성의 텍스트라 되어 있는 거, 인풋 중에서 name 속성의 텍스트라 되어 있는 거, 텍스트 1. 물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풋 태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인풋 태그만 잡아도 사실 뽑혀 나오는 건 얘 말고는 다른 데 없으니까 문제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친절하게 얘는 인풋 태그들 중에서 name 속성이 텍스트 1인 것을 뽑아내 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주세요. 몇 초 만에 0.6초 만에 얘가 사라지도록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들도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가 보세요. 코드 열어가지고 JQ 이펙트 2 한번 열어볼까요? 얘는 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쪽에 공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B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부터 해볼까요? 사라지죠. 그죠? 페이드 인, 그죠? 사라지고 다시 원래께 등장하죠. 페이드 토글, 그죠? 없어졌죠? 다시 페이드 토글 나타나죠. 코드 분석만 하면 되겠네요. 잠시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버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토글로 잡아놨고 얘네들 세 개가 지금 이렇게 버튼 이름이 아이디로 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 div 영역 안에 이미지를 하나 뒀어요. 그죠? 이미지 이름이 얘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이미지를 접근하기 좋도록 이름을 따로 하나 붙였어요. img1이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잠시 밑에 하나 더 가려져 있는 게 있네요. 화면 조금 당겨 올릴게요. 예, 다시 봅시다. 여기 이미지 2 하나 더 있죠. 그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미지 하나만 보여요. 그게 얘일까요? 얘일까요? 누구일까요? 위에 보면 보이죠? 어디에 써놨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에. img2라는 아이디를 가진 놈은 디스플레이, 뭐라고? none, 보이지 않도록 출발해요. 기본 출발 값이. 그래서 화면에 글자를 좀 줄일게요. 한 화면에 보려니까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덜 보이네요. 조금 더 당겨 올릴게요. 이제 다 보입니까? 됐어요? 이제 다 보이죠? 조금 작아졌습니다. 자, img2는 디스플레이 논이니까 이 이미지는 지금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img1을 보는 게 지금 이 이미지죠. 이 상태에서 페이드 아웃을 누르면은 클릭하면 맞아요? img1이 페이드 아웃 되래요. img1이 지금 요 이미지잖아요. 얘가 요 이미지가 페이드 아웃 되고 사라지고 얘는 2초 만에 사라질 것이고 다음 펑션으로 그죠? 맞아요? 콜백 함수로 img2에 대해서 페이드 인 하랍니다. 그래서 img2가 안 보이고 있다가 요 이미지가 몇 초 만에 그죠? 0.1초 만에 이 자리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사라지고 새로운 이미지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버튼은 반대로 하죠. img2를 페이드하고 img1을 페이드 인 하죠. 세 번째 버튼은 img1만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하죠. 페이드 토글. 맞죠?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웹상에서 보면은 그 특정 화면 영역에다가 내용을 바꿔치기 하면서 우리가 뜨는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동적으로. 우리 이럴 때 이런 페이드 효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표에서는 슬라이드 인, 슬라이드 업도 있었나요? 슬라이드 아웃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서, 맞습니까? 사용자에게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쓰든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쓰든지, 뭐, 쇼 다운, 쇼 하이드를 쓰든지 해서 이런 시각적인, 맞죠? 시각적인 움직임 효과를 주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써먹으라는 것이 지금 이 예제의 의미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무슨 이야기죠?
이제 딴 걸로 넘어가야 되네요. 요 이야기 하기 전에요. 이제 우리가 책에 없는 거지만은 뭘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아니고 샘플을 몇 개 더 소개할게요. 네,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예제를 조금 책에 없는 거예요. 추가로 제가 제공해 줄게요. 요거 같이 공부 좀 해봐야 됩니다. 파일 네임이 keyup1, keyup2, 그 다음에 checkChange.html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시 한번 볼까요? 이 GitHub 사이트 알죠? 제 GitHub 사이트 잠깐 열어볼게요. 요 강의를 듣고 영상 강의를 듣고 나서 제 GitHub에 들어가서 이 jQuery 쪽이다, 그죠? 여기 와서 소스 코드 열면은 지금 바뀐 내용이 있으면 계속 제가 여기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듣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새로 변경된 또는 추가된 코드 있을 건데 아래쪽 이 부분이에요. 지금 책에 없는 거는 etc 여기에 담아놨어요. etc 여기 담아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죠. keyup1, keyup2, 그 다음에 checkChange 맞죠? 그죠? 스펠링을 제가 잘못 썼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갈게요. 요 파일 네임으로.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한번 볼까요? 네, 소스는 받아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영상만 보도록 합시다. 얘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Ctrl Shift B 실행함 시켜볼게요. 예. Shift B. 요거예요. 우리 뭡니까? 요즘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이런저런 그 소셜 사이트에 가면은 특히 모바일에서 사용자에게 그 글자 수 입력을 제한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넣으면은요. 너 지금 이제 글 넣을 수 있는 남은 글 개수는 요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 A 하나 타이핑하면은 글자 하나 줄어들죠. 또 AAA 줄어들죠. 그래서 너 입력할 수 있는 글이 얼마 안 남았어.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알려주는 것이 이 코드인데 뭐 코드는 쉬워요. 보세요. 자, 코드 한번 보자고요. 분석해 볼까요? 뭐 분석을 할 것도 없는데 요 입력 상자가 텍스트 에리아잖아요. 그쵸? 아까 여기 맨 처음에 떴던 걸 이 글자 150자 떴었죠. 150자까지 카운트다운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 에리아에 글을 입력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 에리아에 키를 입력할 때마다 keyup 써놨죠. 그죠? 했을 때마다 이 텍스트 에리아 자기 자신 this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 값이 value죠. 여기 글 길이 카운트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글 길이를 input length로 담아가지고 150자에서 글 길이를 빼주면 남았는 글이 h1에 출력되도록 하는 겁니다. H1이 누구예요? 얘잖아. 얘가 H1이잖아요, 지금. 맞죠? 특별한 거 없어요. 쉬워요. 근데 제가 요 예제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요것 때문이에요. keyup 때문이에요. keyup. keyup이 뭐예요? 키보드를 눌렀다가 손을 뛸 때 키가 탁 올라오는 게 keyup이에요. 제가 여기 키다운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키보드 누를 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세요. 키다운. 아까 키업, 키다운, 키프레스 3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바뀌었습니다. 저장하고요. Ctrl Shift B. 다시 시작할게요. 근데 아주 미묘해요. 제가 글자를 딱 누르면은 바로 카운트 돼버려요. 누르면은. 손을 띄기 전에. 왜냐하면은 얘는 어떤 때 타이밍을 잡았어요? 키 다운 할 때, 키보드를 누를 때 바로 카운트 들어가버리고 작동하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라. 내가 키를 입력하고 손을 탁 띄가 키가 다시 탁 올라올 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누르고 띄는 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가지고 게 있다 그랬는데, 누구라 그랬죠? 키 프레스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키 프레스를 한번 그럼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해서 여기 키 프레스 한번 써볼게요. 키 프레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Ctrl S. 자, Ctrl Shift B 새로 고침했습니다. 넣어볼게요. A, B, C, D 되죠? 눌렀다가 손을 탁 띄면은요. 눌렀다가 손을 탁 띄게요. 띄면은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지금 영어 썼죠? 제가 이게 한글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안 되고 있죠. 맞죠? 맞아요? 영 안 되고 있죠.
글자 썼지만 스페이스바 치면 그때 움직이죠. 늦죠, 이게 타이밍이. 그래서 한글을 쓰게 되는 경우에 이놈의 코드가 부자연스러워요. 잘 안 맞아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직접 한번 이 코드 받아가지고 어차피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려보면은 그 미묘한 타이밍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하면은, 우리처럼 한글을 써야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무조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쓰는 게 최고다? 제일 처음에 뭐 있었어요? 여기에 키업 있었죠. 얘 쓰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해서 요거를 다시 키업으로 바꾸고요. 저장하고 컨트롤 시프트 B 하면은 제일 자연스럽게, 맞죠? 제일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요거 비슷한 것을 하나 더 만든 것이 키업2예요. 똑같아요. 돌려볼게요. 얘는 무슨 기능을 하나 더 넣느냐 하면은, 요 기능을 하나 넣어놨어요. 요 기능을. 얘가 뭔데, 이거 150자까지 가야 되는데, 힘드네요. 그냥 아무렇게나 150자 갈랍니다. 아무렇게나 갈게요. 자,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을 텍스트를 입력해요. 그래서 150자가 절묘하게 입력이 허용되는데, 언젠가는 150자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맞죠? 넘어서게 되는 순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 한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가 웹에서나 모바일에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써먹을 수 있겠구나. 나중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들 때, 입력을 받을 길이 생길 때 그 입력이 제한된 길이 안에서만 유효하도록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들을 구성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 한번 참고해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뭔데? 얘는 체크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가 제공해놨는데요. 얘는 뭔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B.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이거요. 자, 메뉴 선택이 있는데요. 제가 B만 선택할 땐 이렇게 하면 돼요. C만 선택할 땐 이렇게 하면 돼요. B 선택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근데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특히, 또는 뭐 이런 서비스 같은 데 가보면은 개별 서비스 선택할 땐 이렇게 각자 선택하면 되지만은, 맞죠? 아니야, 나 밑에 있는 거 다 선택할 거야 할 때는 일일이 선택하지 말고 위에다가 카테고리 하나 더 주잖아요. 얘 클릭하면 위에 all 클릭하면은 같이 선택되고, 다시 all을 지우면은 같이 지워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룹핑을 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만든 것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생각보다 뭐 느껴지죠? 상업적인 서비스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그 카테고리가 아주 뭐 계층별로 많이 있을 때, 그쵸? 하나하나 일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위에다가 그룹핑 하나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또다시 그 위에 또 그룹핑 만들어줘가지고 그룹 단위로 선택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써먹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A, B, C 체크박스가 A, B, C 체크박스가 각각의 체크박스들이에요. 맞죠?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각자의 체크박스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네들을 묶었어요. 묶었죠. 묶은 이름을 뭐로 줬어요? 체크 아이템이라고 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는 위쪽에다가 다시 all이라고 주고요. 그 체크박스를 따로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따로. 그렇죠? 그 체크박스 이름은 all 체크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이거죠. 얘네들 밑에 거 체크할 때는 문제될 거 없잖아요. 지가 체크하는 거니까 각자 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죠? 화면 지웠다가 다시 좀 처리할게요. 얘잖아요. 얘를 체크하면은 얘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코드가 이 부분이에요. 얘를 체크하는 것이 all 체크였죠. 맞죠? all이. 그래서 all 체크가 체크되면 움직이면 되잖아요. 체크되면 다 체크되면 되고, 체크된 걸 지우면 다시 얘네들이 다 체크된 게 지워지면 되죠. 그래서 클릭이 아니고 뭐라고 씁니까? change라고 쓰는 거예요. 클릭이 아니고, 클릭할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체크가 안 됐을 때 체크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체크되는 것을 다시 체크를 지울 수 있는 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on이든 off이든 변화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니까 change가 쓰여지는 겁니다. 화면 좀 지우고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얘가 change 되면은 괄호 안에 있는, 맞습니까? 뭐죠? 무슨 함수죠? 얘네들을 무슨 함수라 부른다 했죠? 이름이 없는 함수. 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콜백 함수. 그죠? 콜백 함수 형태로 써두기를, 얘가 this죠. 이 자신입니다. 얘가 체크되었다면, 이게 체인지가 일어난 것이 체크되기 위해서 일어난 거라면은, 맞아요? 체크드 아이템. 체크 아이템이 누굽니까? 얘죠. div잖아요. 얘 밑에 있는 아이들, 자식들이죠. children. 그죠? jQuery 있는 함수입니다. children, 선택 중에서 요 children에다가 체크들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에다가 체크 값을 전부 다 던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PROF예요. 요거 안 배운 코드인데요. 검색하면 나올 건데, 이왕 써야 될 일이 생기니까 그냥 배웁시다.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프로파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전파한다, 전송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서 그 위에 있는 체크된 값을 그대로 자식들한테 체크 값을 다 하나씩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 값이 전달되는 것이 true잖아요. 체크 값을 지우는 게 뭐겠어요? false일 거예요. 맞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놈이 change,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체크되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체크드 아이템 밑에 있는 children들, 이 자식들의 각각에다가 전달해 주기를 체크 값을 true 상태로, 얘네들의 체크 값을 true 상태로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체크 상태가 true가 되니까 체크되는 걸로 갈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체크 되죠. 체크 지워지죠. 같이 움직이죠. 이게 뭐라고요? 예.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죠? 밑에 있는, 얘가 체크된 밑에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한번, 우리가 이런 뭐 쇼핑몰 만들 때, 또는 뭐 여타의 서비스 만들 때, 카테고리 서비스 할 때는 자주 필요하니까, 요 코드도 잘 놔뒀다가 좀 참고해서 나중에 응용에 좀 써먹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죠? 코딩을 한다는 게 백지 상태에서 100% 내가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코드, 요런 기능 나중에 내가 요런 목적으로 써먹기에 참 유용하겠다 싶으면은 요런 코드들을 모아두면 돼요. 모아두고 내가 나중에 이해해 두었다가 내 필요한 응용으로 얘네들을 변화를 줘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오픈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 뒤져보다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이 만든 괜찮은 소스도 보일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도 나중에 그런 소스가 필요하면은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된 코드를 같이 쓰는, 공유가 되려고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이런 코드를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얘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필요한 목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분석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기초 능력인 겁니다. 지금 우린 그 기초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고 분석해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다른 소스들을 좀 살펴보는 노력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했느냐 하면은 책 잠깐 보세요. 책을 보면은 맞네요. 지금 우리가 386페이지까지 중요합니다. 386페이지까지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그죠? 실은 얘입니다. 다음 주제는 아마 플러그인이 나올 거예요. 그죠? 4번에가 플러그인이 나오는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다른 내용을 하나 끼워 넣은 게 이 이야기입니다. 웹스쿨 사이트라 그래요. 웹스쿨 사이트를 좀 살펴보는 것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책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몇 페이지 본다 그랬어요? 386페이지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하기 전에 이 이야기 잠깐 할 거니까 책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죠? 웹스쿨.com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더라 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지.
공부한다기보다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브라우저를 좀 키울게요. 이제는. 자, 해서 webschools.com 요 사이트입니다. 쉬워요. 그 1학년 때 그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개인적으로 이미 이 사이트에 들어본 사람들도 있지 싶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종류의 그 국내외 사이트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어느 사이트를 내가 주로 내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이용하는지는 각자의 능력이나 각자의 노력에 따라 좀 다를 건데요. 이 사이트는 이목의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웹 스쿨이에요. 웹 쪽에 공부하기에 유익한 사이트예요. 해서 여기 지금 HTML, CSS 카테고리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카테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사이트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일반 프로그래밍도 있어요. 파이썬, 자바, C++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ML 쪽도 나오고요. 해서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들을 공부하기에 참 좋은 사이트인데 말 그대로 스쿨이에요. 말 그대로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아주 난이도가 높고 깊은 것보다는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접하기 참 좋은 사이트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jQuery 한번 들어가 보려고 왔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jQuery 클릭하면은 jQuery 튜토리얼 해가지고 jQuery는 알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jQuery는 그죠? 아주 강력하게 단순화시켰다. 무엇을?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그래서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긴 문장이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정말 심플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좀 들어가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예제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jQuery 코드를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코드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 밑에 눌러보면 돼요. Try yourself 클릭하면은 창이 하나 열려가지고 샘플 코드를 왼쪽에 뿌려주고 이 샘플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오른쪽에 뿌려줘요. 맞죠? 요 코드 그대로 실행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는 게 코드와 실행 결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누르면 실행돼요, 그냥. 그쵸? run 누르면 클릭해 볼게요. 클릭. 실행되죠. 바꿔보고 싶어요. 내가 여기다가 p 태그를 더 많이 넣고 싶어. 컨트롤 V 코딩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p가 클릭되면은 그 자신을 하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볼게요. run.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 다 P로 쌓여져 있겠죠. 지금 보다시피 모든 태그들이 P로 다 쌓여져 있으니까 이거 중에 뭘 클릭해도 그놈만 dis hide라고 했잖아요. 하이드 될 거예요. 클릭. 그죠? 클릭. 공부하기 정말 좋아요. 맞죠? 그래서 이 코드에는 이런 형태로 작동되는구나 하는 걸 공부하기가 정말 좋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 안쪽에 전부 다. 읽어보고요.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 보면은 우리 배웠던 것들 여기 다 있습니다. jQuery에 방금 우리 이펙트 배웠죠. hide, show, fade 기억나죠? 방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HTML하고 같이 쓰는 건 어떻게 쓰는지도 여기 설명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내려가 볼까요? 그쵸. jQuery를 뭐예요 이게? DOM이에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서 특정 대상 뽑아내는 겁니다. 트래버싱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형제 또는 자기 조상, 그죠? 이런 거 뽑아내는 필터링도 우리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두고 있는 거니까 요점은 뭔데? 책을 이해하고 나서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얘네들 한번 다시 한 명 한 명 눌러가면서 공부 좀 하세요. 이 부분들. 예제가 참 잘 돼 있고 코드가 잘 돼 있어요. 해서 읽고 공부를 하라는 게 이 사이트를 소개해주는 내용 이유입니다. 이유이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코드 공부하다가 또 모르면 이 try yourself 눌러가지고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테스트 해보면 돼요. 그럼 우리 책에 있던 예제처럼 fade in 이런 거 또 나오잖아요. 맞죠? 해서 공부하기가 참 좋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트는 좀 활용하시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뭐가 있더라? 볼까요? 제가 jQuery에 홈으로 다시 돌아가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 있었는데
jQuery가, 여기였다, 그죠? jQuery였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쵸? 보면은, 여기 있죠? jQuery, 그쵸? 여기 나오네요. jQuery 퀴즈 테스트도 있고요. jQuery exam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퀴즈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얘 누르면은 jQuery로 돼 있는 코드들을 시험을 한번 쳐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웹스쿨 사이트는요, 각 언어들별로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제공돼요. 참 잘 만들어진 사이트 같아요. 국내에도 이런 jQuery를 또는 다른 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사이트들이 잘 돼 있는 것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지금 저하고 제 영상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100%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이트 없어요. 저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능력치를 더 키우는 것은 따로 이런 사이트에 와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가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서 내 능력치를 키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뭘 하면서, 맞아요, 개발을 하면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좀 시간 내 가지고요, 요 사이트, 그죠? 이 jQuery 사이트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면서 공부 좀 하세요. 제가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됐을 때 저도 이 사이트를 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좀 할 건데요. 그건 차차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공지할 건데 이 사이트는 꼭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제가 과제로도 좀 요구할 겁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그 이야기가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훑어보고요. 공부 좀 하세요. 친구들끼리 사실은 좀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나 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이거 스터디해도 참 좋아요. 스터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죠? 친구들끼리 같이 스터디 하자 해가지고 한번 영역별로 한번 설명 같이 하고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것도 참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땡큐 합니다. 그렇죠. 자, 우선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플러그인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우선 이 영상은 한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